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분당 서현동의 시범 한양 아파트예요. 자, 분당에서 서현역이면 굉장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자, 그 중에서도 역세권에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추진된다고 해서 시세가 안 떨어졌어요. 그죠? 시세가 안 떨어졌어요. 그대로예요. 2022년 4월 23일 날 16억 3천 고점을 찍고 직거래로 13억 천 하나 찍고 그 뒤로 뭐 빠지질 않았어요. 뭐 이건 직거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빠지지 않았어요. 16억 고점에 찍은 게 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14억, 15억 뭐 한 10개 정도 찍었나요? 자, 이렇게 찍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20년도에 가격이 한 11억에서 한 12억 9천, 한 12억 5천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만에 한 2억 5천, 뭐 그렇게 거래돼서 올라가서 거래가 되고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지금 뭐 2020년도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입지도 좋고 하니까. 자, 제가 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에요. 그리고 전세 가격에 대한 움직임. 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격 방어가 제일 잘 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도 이 전세가율이 이렇게 벌어지면 버블이란 얘기예요. 버블이다. 그 얘기예요. 일단 이 아파트가 좋아서 이 정도의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이 아파트도 옛날에 전세가율이 2016년도가 아마도 전세가율의 피크였거든요. 81%까지 갔어요. 81%. 뭐 다른 데는 85%, 90%까지 갔어요. 분당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80%가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강남도 80%가 넘었는데 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과거를 추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는 이 과거의 복귀와 추적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거기에 뭐랄까요, 이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녹아 있거든요.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를 선택할까, 매매를 선택할까, 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과거에 다 녹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거를 복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귀하기에는 이 바로 호갱노노의 이 매매 전세 차트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차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 현재까지는 제가 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건 2007년도 5월이면 거의 이때 사이클로 보면 피크였거든요. 자,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억 초반대에서부터 한 7억까지, 그죠? 7억 2,500. 그러니까 이게 한 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6년도 상승은 이번 상승처럼 무식하게 안 올랐어요. 이거 몇 배가 오른 거야. 5억 8천에서 뭐 한 15억 8천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때는 50%밖에 안 올랐다니까. 5억에서 한 7억 2,500. 그죠? 근데도 엄청나게 버블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버블. 오직하면 버블 세븐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오른 250%, 300%는 이거는 완전히 버블이야.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 소득으로 살 수 없는 가격이 와 있다니까. 아니, 한PD님, 여기 뭐야, 뭐 다른 데도 그렇게 다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팔고 다른 데로 가서 산 거야. 비싸게 팔고 비싸게 샀기 때문에 버블끼리 대체 수요가 대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버블이 껴버렸던 거야. 중요한 거는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이 가격을 못 산다라는 거야. 그죠?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이 가격을 못 산다라는 거야. 자,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보세요. 이 아파트 가격이 7억 2,500을 찍고,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은 2013년도가 최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5억 1,800이야. 그러면 이 아파트는 올라갔던 가격이 다 빠진 거야. 그죠? 올라갔던 가격이 다 빠진 거라니까. 이 장장 몇 년 동안이에요, 이게. 2007년, 2008년도라고부터 해가지고 한 5년 동안에 그동안 올라갔던 가격이 한번 바운딩 주고, 여기서 한번 대리켓 바운딩 한번 줬죠? 그죠? 여기서 4억 7,700 찍고, 거의 본전 찍고, 본전 찍고, 뭐 5년도 안 걸렸네.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그죠? 8년에서 한 2년 만에 본전 찍고, 그 저점 찍고, 다시 대리켓 바운딩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죠? 전 저점까지는 안 내려갔어도. 제가 이제, 이걸 뭐 들은 거는 뭐냐면, 뭐 이게 대표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흐름이더라는 거야. 대부분이.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한 2년 동안 급락을 해서 저점을 찍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리켓 바운딩 주고, 이때가 한번,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막 부양할 때가 있었거든요. 잠깐, 반등 줄 때가 있었어. 2009년도에. 자, 그때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긴 세월 동안 빠진 거야. 그죠? 자, 빠졌어. 빠지고 자, 빠질 때 보세요. 전세가율을 보세요. 전세가율이 좁혀지지 않잖아. 좁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죠? 좁혀지지 않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사니까 전세를 살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또 전세에 대한 대출을 계속 올려줬잖아. 대출 총액을 계속 올려줬잖아. 전세 대출 총액을 올려주니까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죠? 매매가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80%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죠? 자, 요걸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13년도에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 2015년 정도부터는 분명히 이 반등세가 느껴졌어요, 시장에. 자, 근데 그때도 이렇게 조용했단 말이야. 조용했다니까요. 별로 안 올라갔잖아. 그죠? 자, 최저 바닥이 4억 7천인데 5억 5천. 5억 5천 정도. 5억 2천. 그죠? 5억 5천 정도. 자, 그 정도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것도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안 샀다라는 거야. 그죠? 2013년에 바닥이고 2015년에 서서히 장이 도는 신호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안 샀다라는 거야. 저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소위 부동산 잘 하시는 분들,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안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2015년도에 일반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 앞으로 집값은 안 오른다. 다 그랬어요. 앞으로 집값은 안 오른다. 그래서 다 전세 산 거야. 왜냐면 사람이 이게 장기간에 이렇게 거래 하락이 오면 이게 이제는 아파트 가격은 안 오르는구나 라고 포기를 하게 돼. 그럼 포기 단계가 이때니까. 바로 그때가 2013년, 이때 2011년도부터 한 15년 정도 그때까지 그런 포기 단계였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세 대출 잘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다 전세로 살았던 거야. 자, 결국은 이렇게 전세가율이 좁혀지니까 그때부터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경기도 좋아지고, 그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호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2017년도부터 이렇게 폭등장이 나온 거야. 2017년도부터 이렇게 상승각도를 크게 가졌죠. 그리고 계속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옆으로 기고 바로 영끌 세대가 2020년, 2021년에 이렇게 버블을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 2019년도부터 올라간 가격은 다 버블이라고 봐야 돼. 버블. 자, 보세요. 2019년도부터 어떻게 올라갔나. 자, 2019년도는 그래도 이렇게 조정 구간이니까 8억, 9억대에 다 샀죠. 자, 그래도 이건 양호한 거야. 양호한데 2020년도부터 보라고. 호가가 어떻게 올라갔나. 그냥 1억씩 올라가잖아. 1억씩. 그냥 한번 거래되면 1억이야. 1억씩 올라갔다니까. 자, 근데 2019년도에 올라간 거 보세요. 여기는 9억 8천, 9억 4천, 9억 5천, 9억 7천 올라가진 않았잖아. 그죠? 자, 이런 거래가 이 평범한 거래지. 이렇게 급등할 때 올라간 게 바로 영끌할 때 이렇게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매수세가 붙을 수가 없고 버블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가가 벌어진 상태에서는 매수세로 들어올 수가 없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 전세 살면은 이거 얼마야 전세가가? 5억 4천, 5억 5천이면 사는데 이걸 뭐 15억, 16억 주고 살 일이 없겠죠. 그죠? 뭐 미래 가치가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재건축하더라도. 자, 오늘 나온 기사들 한번 보시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신규 연체율이 1년 사이에 한 2배가량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4대 시중은행 1월 신규 연체율이 평균 0.09, 1년 전 신규 연체율 평균 0.04보다 2배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가계대출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7, 기업대출 신규 연체율 평균은 0.10. 자, 이렇게 각각 기록하고 있다. 자, 뭐 이제 이자를 못 갚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특히 그 인터넷 은행 있죠, 그 카카오뱅크니 뭐 그런 은행에 연체 대출이 급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도 1년 새 2배 이상 높아졌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뉴스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전세에 관한 얘기인데, 전세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강남 급매물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이제 강남의 역전세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강남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 1억에서 5억 사이야. 이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집주인까지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이제 금매로 내놓아서 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강남의 금매 거래가 꽤 많아졌어요. 이렇게 전부 한번 서칭해 보면 이제 단지별 하나씩 그 금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자, 실제로 강남 전세 가격 실거래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레미안 블레스테이지 전용 면적 84. 이거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인데 지난 10일에 10억 5천, 32평이 10억 5천이면 강남에서는 싼 거예요. 작년 6월에 전세가가 13억 6,500, 그러니까 한 3억 6,500이 떨어졌다는. 그래서 이제 요즘 강남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세 살러. 자, 일원동의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역시 전용 101제곱미터가 지난달 11억 원. 이건 뭐 한 38평, 거의 40평 되죠. 자, 이것도 직전가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잠원동의 신반포 자이가 전용 5구가 이게 작년 1월 달에 전세 가격이 16억. 이건 뭐 16억씩이나. 그리고 지난달 4일에 9억 8천. 이거 얼마 떨어진 거예요? 한 6억 2천 떨어졌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매매로 내놓고 금매로 내놓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강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들의 아파트 전세 가격도 다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3,375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둔 데다가 2020년 준공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그리고 2021년 된 준공된 DH자이 개포. 자, 여기서도 이제 전세 계약 2년이 다 끝나고 갱신 안 하시고 나오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DH자이 개포하고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이런 데서는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역전세난이 일어나니까 이제 매매 가격도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강남권 내 아파트 매물도 쌓이고 있어요. 거래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고, 강남권의 아파트 매물이 최근 4,867건, 한 달 전과 비교해 23.6% 늘어났어요. 요즘 아실에 보면 강남의 실거래가 많아요. 생각보다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강남에 진입하려고 한 사람들은 줄 서 있으니까 뭐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자, 그런데 지금 사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싸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사는 것도 굉장히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 강남은 지금 사는 거 아니야. 레미안 블레스테지 전용 4구가 지난달에 12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직전가 17억 9천만 원 대비 5억 원 하락했다. 5억 원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매매 가격이에요. 매매 가격이 5억 원 떨어진 거예요. 자, 이것도 싼 거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바로 직전의 환상, 이 강남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이건 뭐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이게 기회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앞에서 우리가 분당에서 봤듯이 길게 간다니까, 하락이 길게 간다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파트는 이제 안 올라간다 하고 다 포기했을 때, 자, 그때가 바닥인 거야. 그때 심리적으로 다 죽어 있을 때, 모두가 포기했을 때. 개포 루체하임 역시 지난달 5구가 16억 2천에 거래됐어요. 근데 이게 직전 거래가에 비교해서 6억 한 800 정도. 이거 뭐 22억에 거래됐다는 거네요. 그죠? 이거 22억에 산 사람은 이건 뭐 완전히 꼭지 물린 거예요. 이 가격도 좀 꼭지인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을 지역 구별로 보니까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나는 곳과 적게 나는 곳이 3배 차이가 나는데, 금리 인상의 여파로 수도권 전세 가격의 열의 8가구는 보증금이 6억 이하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6억이면 지금 거의 상단에 속하는 거니까. 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이게 조금 틀려요. KB하고. 부동산 114는 평균 한 6억 한 5천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초구는 전세 가격이 12억 5천, 그리고 강남구는 한 10억 9천, 한 11억 정도죠. 강남구 아까 봤듯이 한 10억 5천 정도 했죠. 용산구는 한 8억 4천, 그리고 송파는 한 8억 정도. 이 정도의 전세 가격이 지금 서울시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뭐 강북구의 역세권은 한 6억 정도. 그죠? 그 정도 형성되고 있죠. 이 전세 가격도 지금 버블이 껴 있는데, 자, 이제 보시죠. 전세 가격이 저렴한 지역은 도봉구 3억 5,946만 원, 서초구 전세 가격의 한 3분의 1 수준. 자,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3억 이하가 한 12%, 3억에서 6억까지가 한 44%. 그러니까 3억에서 6억 사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가 29%, 초과하는 아파트가 15%, 6억 원 이하가 56%.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이게 이제 다 전세 대출을 5억까지 대출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버블이 꼈던 거고, 결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 대출 이자를 감당 못 하니까 자꾸 전세를 낮추어서 가고 월세로 가고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전세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5억 9,297만 원, 아까보다 떨어졌죠. 6억 얼마보다. 1년 전이 6억 7,257만 원에 비해 7,960만 원만 떨어진 거예요. 2021년 2월. 자, 요즘 이게 물가가 폭등하고 이자가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폭등하면 우리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자가 폭등하면 또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할 돈도 없으니까 전세를 낮추어서 가는 거예요, 자꾸. 자,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의 월 평균 비소비 지출, 이게 뭐냐면 비소비 지출이 세금이나 이자 지출 등을 포함한 경지성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금이나 이자 비용으로 내는 게 비소비 가계 지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소비 지출이 1년 전보다 8% 증가했다라는 거야. 95만 원 정도 지출하는데 그게 1년 전보다 8% 증가했다라는 거야. 금리가 올라간 만큼 증가한 거예요. 비소비 지출도 증가했죠. 물가도 폭등했죠. 생활비는 쪼그라들죠. 자, 그러니까 집들을 낮춰가고 집 살 여력 자체가 없는 거야. 여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전체 가계 지출 359만 원 정도 대비 비소비 지출 비중은 26.5%로 전년 20.1%보다 이 지출 비중은 26.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수치는 1인 가구 포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 살 여력도 없고 집 살 여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계의 소비 지출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경상조세, 자 이것도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 사회보험료도 증가하고 연금, 뭐 기여금 다 증가했다라는 거야.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자 결론 내리면 그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는 우리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뭐라 할까요? 그 전세를 살 여유도 없고 집을 살 여유도 없다. 지금은 현재로 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반등하지 않는 한 집값의 반등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